In 500 feet, turn right onto West 850 South Street, West 900 South Street. 예, 여기는 유타의 필모아라는 곳입니다. 어젯밤에 여기 도착해서 여기서 차박을 하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일정, LA 롱비치까지 가는 일정 마지막 날 출발했습니다. 여기도 유타도 아침에 어제 저녁에는 마이너스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히터 안 틀고도 충분히 잘 수 있는 이제 그런 온도였고요. 워낙 이제 캐나다에서 마이너스 25도에서 견뎠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마이너스 4도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날씨입니다. Turn right onto the I-15 South Ramp. 여기 이제 유타도 이제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높은 산들에는 벌써 다 눈들이 덮기 시작했습니다. In a quarter mile, merge onto I-15 South. 예, 그동안 이제 한 달 동안 너부스를 못 와가지고 캐나다에서 이제 뭐 플라잉지 다니고 그랬는데 역시 저는 너부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구름은 좀 끼어 있는데 날씨는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뭐 여기서 눈이 온다 해도 여기는 뭐 금방 녹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 오늘 이제 라스베가스를 지나서 목적지까지 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10월 이제 19일부터 토탈 한 2주 정도는 이제 캐나다를 체험을 했는데요. 정말 그 전에 뭐 한 6년 전에 가봤던 곳 그리고 전혀 가보지 않았던 또 퀘벡 지역들 이런 곳을 다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만 다녔기 때문에 처음에 초보 시절에 다녔던 캐나다 길이 뭐 좋든 나쁘든 그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도로 상태도 안 좋은 상태에서도 뭐 잘 다녔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제 미국만 다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캐나다를 정말 오지까지 걷고 정말 열악한 곳까지 다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11번 도로를 타고 또 그 캘거리까지 가면서 또 겨울에 가장 혹독한 사스카추안, 엘버타 여기를 거쳐서 이제 몬타나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코스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경험을 안 했으면은 뭐 캐나다 뭐 길이 어떻게 되든 간에 뭐 그냥 그것도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뭐 만족하고 다녔겠지만은 정말 왜 이 미국 드라이버들이 캐나다 그런 것을 싫어하는지를 정말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퀘벡 지역 같은 경우도 뭐 몬트리올이나 이제 퀘벡 시티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 외의 지역들은 도로 상황들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온타리오 11번 도로 같은 경우도 거의 1차선 도로이기 때문에요. 2,000km가 넘는 길이 이제 1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때 이제 눈이 오지 않아 가지고 괜찮았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야간 운전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뭐 죽음의 도로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 도로 이렇게 잘 돼 있는 인터스테이트를 마음껏 이제 달릴 수가 또 있어서 이제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한 번 이제 캐나다의 그 열악한 도로 환경 그리고 모든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미국하고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실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워낙 이제 캐나다는 미국보다 이제 전체 면적은 좀 넓지만은 인구는 이제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들이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50개 주가 물론 뭐 하와이나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지만은 나머지들은 그냥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와 주를 연결하는 이 도로들을 인터스테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주들을 인터스테이트가 다 연결하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뭐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미국의 도로는 정말 그 촘촘하게 뭐 인터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들도 구석구석 아주 촘촘하게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 도로는 단순해요. 그냥 일반 도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도로가 이제 주 도로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냥 지방의 조그만의 시골길 비슷한 것들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구도 적고 이제 물동량도 적기 때문에 뭐 도로가 그렇게 발달될 이유가 없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인구도 많고 주간에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그런 다 그 주들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아마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러커들이 이제 다니기는 정말 좋죠. 미국은 특히 인터스테이트 여기 이런 길들은 뭐 거침없습니다. 거의 뭐 밀릴 일도 별로 없고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은 아주 트럭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타고 가는 이 이제 15번 도로 같은 경우도요. 그냥 남북으로 한 1200, 1300, 제가 이제 1300마일 정도를 여기 15분만 타고 북쪽에서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거든요. (1300마일이면) 1600, 2000km가 넘는 도로를 이 15분만 가지고 이제 LA까지 연결하는 이제 이런 도로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로로 뭐 다시 옮겨 탈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또 캐나다를 또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도 뭐 가보지 못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가봤고요. 뭐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드라이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무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캐나다 같은 도로는 401번 도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갔을 때는 이제 트럭 스탑이나 이런 아주 열악합니다. 아주 트럭 스탑도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제대로 이제 트럭 스탑에서 샤워 못하면은 뭐 하루 이틀 샤워도 못하는 이제 상황이 생기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가다 보면은 뭐 제가 샤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합니다. 그냥 하루에 뭐 2번, 3번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 다닐 때는. 그래서 뭐 이제 러브스
주로 이용하지만은 또 러브스가 없는 곳에는 또 프라잉제에 가가지고 프라잉제에 파일로 가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잘 돼 있는 이제 가장 점포수가 많은 이제 프라잉제이 파일롯을 어디서나 이제 연결해서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로에 이제 레스트 에리어 같은 것도 충분히 잘 돼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돼 있고 그 네스트 에어리아 같은 경우도요 승용차보다도 거의 트러커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승용차들은 별로 그렇게 뭐 장거리를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 동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뭐 네스트 에어리아에 뭐 들어올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공간을 트러커들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러커들이 그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오버나잇 하고 자고 갈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뭐 트러커들의 캐나다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은 트러커들의 천국입니다. 천국. 페이나 모든 조건에 따라서 미국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미국이 그렇게 좋은데 왜 미국 가서 하지 왜 캐나다 하냐 이런 정신 나가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모든 게 다 좋고 내가 어떤 것을 뭐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왜 거기서 안 살고 싶겠습니까? 다 자기가 여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거기가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가냐고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그거보다 더 살기 좋은 100배, 1000배 살기 좋은 곳도 있는데 왜 거기 살겠습니까? 나의 모든 조건이 거기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 사는 거죠. 누구든 하와이 안 가고 싶겠습니까? 누구든 괌에 안 살고 싶겠냐고요. 그런 천국 같은 데서 다 살고 싶죠. 근데 모든 환경이 자기 능력이나 모든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다른 데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뭐 어려운 데서 뭐 그렇게 더운 데서 추운 데서 살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국에 그 당시에 뭐 미국보다도 캐나다 이민이 쉬웠고 이제 캐나다에서 살면서 미국 옆에 사니까 아무래도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 온 거지. 제가 뭐 미국을 뭐 놔두고 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캐나다를 선택했겠습니까? 미국은 워낙 시간도 많이 걸리고 캐나다는 가서 워크퍼밋만 받으면 바로 그 이민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캐나다에 정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러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미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비교가 되는데 뭐 제가 뭐 캐나다를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캐나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트러커들의 그 그 생활이나 그 환경을 비교해 봤을 때는 미국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캐나다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꼭 얘기를 하면 좋다의 반대를 나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캐나다가 약간 조건이 더 안 좋을 뿐이에요. 그래도 또 캐나다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해서 트러커들이 생활하는 데는 뭐 전혀 뭐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더 괜찮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미국을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좀 무식하게 뭐 거기 가지 또 그런 쓸데없는 댓글 달면은 저는 바로 차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서 미국을 갈 여건이 되면은 미국 가는 게 누구든지 좋죠. 100%.
근데 이제 미국 가는 게 뭐 미국 가려고 신청해야 하는데 뭐 5년이 걸려도 안 나온다, 뭐 7년이 걸려도 안 나온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나마 캐나다는 미국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접근하기가 좀 쉬웠고, 또 캐나다 나름대로 또 그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소득이나 이런 거 따지고 보면은 또 미국에서 장점도 있고, 캐나다는 또 캐나다 나름대로 또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뭐 캐나다 사는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캐나다 살겠습니까? 미국 안 살고 거기를 미국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캐나다만의 또 장점을 또 이용해 가지고 그걸 만족하면서 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캐나다에 살게 되는 거지. 뭐 그 추운 데서 그 유콘 그런 데서 왜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제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쓸데없이 생각 없이 그런 댓글을 달고 어디가 좋다 나쁘다 회사를 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전에서 얘기하지만은 나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회사 더 조건이 좋은 회사가 있을 뿐이고, 조건이 좀 안 좋은 회사가 있을 뿐이에요. 내 조건에 경력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나를 고용해주는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갈 수가 없는데 좋은 회사라고 있는데 연봉도 뭐 10만 불이 넘는 회사가 있다는데 갈 수가 있습니까? 조건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내 조건에서 나를 하이어해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쭉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왔어요. 한 번도 그 회사에 대해서 불만 안 했습니다. 회사가 크고 작고 뭐 대우가 어떻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를 고용해주면은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만족했습니다. 뭐 경력 3개월도 안 되는 사람이 뭐 10만 불 준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뭐 어플라이 한다고 됩니까 그게? 그렇게 바라보시면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군들 그 좋은 회사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한국에서 뭐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가 그걸 몰라서 뭐 거기 그 회사에 안 갑니까? 그 복지 좋고 월급 많고 그런 회사 누가 안 가고 싶겠습니까? 여기 이제 높은 곳을 지금 높은 산맥을 하나 이제 올라왔어요.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5도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꿈만 있다고 내가 그걸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냐고요.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모든 게 다 어느 정도 조건이 다 맞은 상태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같은 조건에서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여기도 이제 산악이 있기 때문에 눈이 오게 되면 이제 체인업을 하는 데가 많아요. 여기도 지금 체인업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가지고 여기서 빠져서 체인업을 해서 이제 여기를 다시 계속 이제 오르막을 그 산악길을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 이제 체인업을 해서 가라는 건데요. 그 정도 되면은 저는 운행 안 할 겁니다. 그 체인 해가지고 그거 빌빌빌 3-40km 해가지고 몇 시간 간다 해서 그걸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눈 조금 있으면 치워주면은 그때 조금 가면은 되는데 그날 못 가면 그 뒷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제 야드에서 체인을 처음 쳐봤어요. 한 번도 저는 그 트럭을 하면서 체인을 쳐보질 않았어요. 체인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동부 같은 경우는 뭐 체인 칠하는 곳은 없어요. 거의. 여기 이제 서부 지역은 따뜻해도 이제 지대가 높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인 쳐야 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게 된다면. 무게가 좀 무거워가지고 지금 토탈 한 78,000 정도 되거든요. 78,000파운드 되기 때문에 지금 오르막길에서 시속 60km 정도밖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캐노스가 이게 치고 올라갈 때 좀 묵직하게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해주네요. 지금 마이너스 5도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시간은 7시 27분입니다. 여기는 인터스테이트 15번 유타입니다.